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시뻘겋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예. 자, 6월의 첫날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번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네. 제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뻘건 이건혜커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긴장이 되고 우선 쓸데없는 말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겠다. 그런 그런가요? 앵커로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예. 매일 저녁에 출근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죠. 우리 토마토의 네. 문을 잘 닫고 마무리 잘 하고 우리 퇴근해야죠. 팔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열고 들어가고 닫고 집에 가는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입니다. 예. 자,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앵커와 저희 문을 활짝 열게 됐는데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새롭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장 참 흐물흐물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밋밋했다. 이런 밋밋했다. 생각하고 가는 것만도 굉장히 가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냐? 약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고요. 또 종목별로도 보면은 또 갑자기 또 신고가 가버리고. 네,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실망하실 분이 많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길 맞아요.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보낼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네. 가능하시고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십니다. 전화가 조금 더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도 중간중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02-325-8200번으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진단을 잘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전화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 출석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건 앵커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121분 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점점 적어요. 이제 늘어나야죠. 너무 적어요. 이 정도는 성에 안 찬다. 당연하죠. 내가 겨우 이 정도 시청률에 방송 못한다? 안 됩니다. 예. 금요일날 700-800명이 나오는데 그러게. 안 됩니다. 예, 최대한 최선 첫 번째 목표가로 한 400명 시작했으면 400명 좋겠고요.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인사를 해주십니다. 사실은 초반에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참고 있었고요. 그쵸, 다음 주 그쵸. 수요일부터 막 나올 겁니다. 어쨌든 네. 햇살님, 이분은 전 이 시간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버리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군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쓰리잡이신가? 그쵸, 이 회사에서 계속 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리잡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항상 계세요. 그렇죠. 붙박이다. 그리고 보람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면서. 이건 정말 그런가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센스 죽이네요. 진짜. 이건 정말 보람을 느낀다. 야, 이거 이런 분들 괜찮네요. 방송하셔야 라임 돼요. 좋네요. 자, 그리고 지금 버리님께서 이앵커님 의자가 빠진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허리 좀 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앉기가 좀 허리 짧아서. 쭉 피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종목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오늘 예. 흐름 좋았잖아요. 네, 여기 그쵸? 6651님께서 네. 보내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강했어요. 9.4% 튀어오르면서 17만 원대. 지금 17만 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셨던 가격도 16만 5천 원. 한 1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네. 5% 이상의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보니까 방송 추천에 5월 18일 날 매수를 하셨다. 근데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사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임플란트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마음속의 목표가 20만 원 20만 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덴티움도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1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8만 원, 9만 원대 시작하던 게 이제 17만 원 위로 올라온 거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네. 방송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수익을 잘 보고 계셔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현재 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과연 생각하신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계속 높여가면서 달성할 수 있을지 네.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덴티움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덴티움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덴티움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거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고가 경신 지속이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의 그렇죠. 키워드 어때요? 중국 임플란트 네. 성장 수혜주다. 두 분 다 긍정적인 키워드를 일단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부터 들어보죠. 신고가 어디까지 높여갈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마음은. 멈추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 너무 이제 높은 구간에서 잡았다라는 그렇긴 포인트가 해요.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마음 졸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은 그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중국 등의 24개의 해외 법인 조직하고 70여 개의 국가의 그 딜러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 그 해외 시장에 확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VBP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 VBP 정책이 중국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 한다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서도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리오프닝은 좀 클로징 상태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리오프닝과 이 덴티움의 리오프닝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수출 물량이 뭐 지난 1, 2월 사이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가 3월에 크게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중국 매출의 정상화를 통해서 아마 그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2% 늘어난 1,087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또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중국에 대한 문도 다시 한번 또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 이게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 뭔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헷갈립니다.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거. 그 사실은 이제 중국 네.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단체 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예.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상당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리오프닝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뷰티 화장품주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뷰티도 사실상 중국에서는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커차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국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 보니까 네. 사실상은 그 대형 화장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러한 좀 특수성이 있는 임플란트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좀 치아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수혜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타 기업의 경우에는 또 M&A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기 기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돼야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또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설명 듣겠습니다.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인데 네. 중국 지금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은 크게 성장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임플란트가 어느 성숙기 시장 들어서 근데 호하군요. 이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오스테 임플란트랑 디오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랑 덴티움 세 개 회사는
상당히 이제 이미 경쟁을 갖고 있는 원가율이 아직 낮습니다. 네. 그 영업 마진율이 이 회사도 한 30% 정도 되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경쟁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임플란트 이런 쪽에 물론 하지는 아직은 상장 회사도 없고 네. 그다음에 기술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단가 마진도 적고 단가도 높고 그래서 국내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케이스인데요. 네. 그래서 이 현재 동사는 중국 매출이 한 절반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계속 이제 특별한 중국과 뭐 어떤 좀 이제 부정적 이슈가 뭐 없으면 꾸준히 계속 잘 나갈 거 보이고 중국이 지금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많이 하는데 네. 아직은 뭐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수가 살린다면 주로 이 기업도 헬스케어 쪽은 이제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급정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상장 회사가 없다는 것은 시중에 그렇게 대중화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드 피해 때문에 맞아요. 15년도부터 화장품이 끝없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헬스케어 인프라는 마찬가지로 중국과 계속 어떤 좀 안 좋게 보복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그런 쪽도 리스크로 늘 리스크 온이 돼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익 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게 되면 실제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업이 매출이 좋아하는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 것이 1분기 보니까 한 8% 줄었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4천억에 30%면 1,200억이잖아요. 네. 한 30%대 나오니까 1,300억 정도 이익이 나온다면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덴톰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1,300은 1조 9천이면 아직 뭐 15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헬스케어 고 성장하고 있는데 네. 한 20% 성장하니까 PAR 정도, 영업이익 기준은 한 17배, 20배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온 주가는 정석적으로 잘 올라온 거죠. 그럼 주가 상승 여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기업을 미리 분석해서 작년 같은데 네. 안 좋을 때 주가 많이 내려 그때 사놓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연초부터 해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70%. 네. 그러면 이렇게 높이 사더라도 잠깐 아마 오래 사서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실적을 보고 샀으니까 급속도 실적 좋아지니까 좀 중국 리오퍼닝 관련된 수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임플란트도 그렇고 헬스케어들 그럼 이런 거 사는 것은 화장품보다 훨씬 좋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물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10% 사가지고 16만 대 샀는데 한 13만 원까지 갑자기 20% 급락하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익이. 그죠? 그쵸. 그래서 그 성장하는 산업이 수혜주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잘 사셨는데, 보니까 5월 달에 좀 사가지고, 네. 물론 산지 얼마 안 이제 됐어요. 방송에 추천 샀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목표가 온 상태입니다. 작년 거의 기준으로 2배 이상 왔으니까 그렇죠. 아주 애매한 구간인데 수익률이 좀 오늘 이제 적기도 하고요. 보고서가 예. 잘 나왔거든요. 네네.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좀 중소형제 보고서가 나오면 일단 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좀 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썼으면 진짜 많이 수익을 이미 뭐 보셨겠다라는 부자 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덴티움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투자를 했다면 지금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대응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소장님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신고가인데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런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돼서 봐야 되겠죠. 기대감이 좀 상당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접수 주신 분께서 그 고령화사에 따른 뭐 기대감도 이제 반영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좀 그쵸. 매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좀 반영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트렌드상, 문화 트렌드상이나 사업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그게 맞기는 한데 그게 과연 지금 그거를 주가를 계속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히 포착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임플란트 사업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사업적인 부분들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 하면은 그렇죠. 그 이상부터는 또 다른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상.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유율도 높고 그렇게 가져가고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뛰어넘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기업은 의료기기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다각화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이쪽으로 계속 이제 해외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또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진 않을까요? 일단 그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사연을 주신 분께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네. 딱 이걸로 단정 지어서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인 걸 모르는 바 아니고 이게 뭐 임플란트 전망이 좋다. 글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전망이 좋다. 어쨌든 하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가 임플란트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좀 건강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병환 전문가한테 궁금했던 게 아까 중국 얘기 좀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좀 걱정이 돼요. 우선은 아까 사드처럼 중국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나라 자체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 정권 자체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해지고 싶지 중국을 챙기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된 네. 대만과 중국에 관련된 주식은 안 삽니다. 그 전쟁 그 리스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워런 버핏도 이미 TSMC급 팔았는데 그러셨군요. 왜 우리 국민들만 그걸 사야 됩니까? 리스크는 2년, 3년 뒤에 가능한 사건, 네. 즉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이 있다면 그 가능한 사건 피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나는 가능한 사건이 이미 정치적으로 보면 신문을 보게 되면 중국과 우리가 껄끄러운 게 생각하고 사드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나는 잠깐 10% 먹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물리면 본전하려고 계속 물 타야지 전문가는 어떻게 물 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거는 이미 들어갈 때부터 내가 리스크를 딱 안고 돈 잃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리스크가 이만큼 있는데 리스크 알고 있으면 들어가면 정말 똑똑하든지 네. 아니면 보고 있다가 본전이 가든지 먹고 있다가 이걸 안 하면 과거처럼 사드를 끝없이 암모레 같은 것도 끝없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은 네.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죠. 본전을 지키든지 손절가. 그걸로 지키지 않으면 중국과 대만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에 정책적으로 5년 안에 27년도인가요? 네. 대만은 뭐 통합도 있잖아요. 맞아요. 계획에. 그런데 왜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런 버핏을 팔았잖아요. 워런 버핏이고 뭐 TSMC 그걸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잘 모르는 우리조차는 네. 근처를 안 가야 되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수영도 못하면서 왜 물가에 가냐? 물가에 가냐 그러잖아요. 부모님 마음이죠, 항상. 근데 이미 일단 우리 시청자님 덴티움으로 물가에 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빨리 또 그래도 수익으로 튜브를 안전하게 던져드려야 나올 수 되는데. 있게 저희가 구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되는지 바로 그래서 들어보죠. 덴티움은 후발주자거든요. 네네. 지금 한 6위 정도 되거든 세계. 우리나라는 오스덴플 1등이고 또 글로벌 회사가 뭐 매출 16조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거의 이미 왔기 때문에 네네. 목표가를 여기서 추가 10% 정도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한 이틀 급등하고 잘 못 가는 회사예요.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연속성이 없네요. 일봉창으로 딱 보니까 네. 하루 그 전에도 이틀 급등하면 잘 못 가거든요. 이틀 행보 쭉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 급등 이틀하고 잘 못 가거든요. 일단 추세는 지금 여기서 그랬으니까 크게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시세가 이미 여기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갈강하면 갈강갔다 이렇게 빠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19만 5천을 일단 목표가 드리고 네. 아주 손절까지 중요한데요. 본인 상 가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5만 9천 원. 이 지금 여기 오늘 이번 주 시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절가 15만 9천 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신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전한 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20만 원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원하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시청자님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겠네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뭐 결국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수급 형태를 제가 좀 많이 봅니다. 사실 네. 수급 형태를 보니까 작년 그 3월부터인가요? 그러니까 22년 3월이면 좀 긴 그건데 22년 3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셌네요. 굉장히 계속 많이 들어왔고 네. 매집 주체도 계속 살아나면서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저평가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만큼 오히려 하나씩 좀 모아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올라갔을 때 뭐 급상승을 하면서 갭을 세게 띄우거나 그랬다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한 5% 이상만 되면은 그냥 마무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갭을 띄우면서 올라간 흔적이 없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한 번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갭을 세게 띄우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그 시점이 종료되기 마지막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계단식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만 좀 어느 정도의 좀 20만 원도 사실상 좀 수익률이 크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만 딱 지켜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15만 5천 원 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14만 3천 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도까지요? 15만 5천 원 정도만 딱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덴트움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고요.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신고가 경신 지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세 체크해 주셨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0만 원 봐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 올라가는지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5만 5천 원 깨지면 더 크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 확인해 주셨거든요. 중국 임플란트 성장 수혜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만큼 네.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9만 5천 원, 손절가 15만 9천 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는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분위기 확 바꿔서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고요. 네.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는 02325-8200번이니까요. 겁먹지 마시고요. 네, 이왕이면은 약간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냥 얼른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빨리 맞고 빨리 결정을 해서 다음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할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웅님께서 어떤 걸 할까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아웅님은 아까 랭킹 쇼 때도 한번 뵀었는데 진짜요? 네, 오늘 아주 뭐 개 타셨네. 포트폴리오 전부 다 검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네요. 큰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지금 74,700원에 딱 3% 얼마 없죠. 예, 현재 추가 매수를 그래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스윙 매매를 또 하실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모아가도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전강 후약 패턴이었었고 3.6%, 76,700원까지 약간 이제 수익률이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 8만 1,000원까지 가긴 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 포인트랑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최병훈 최병훈 전문가님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 샀으니까 추가 매수는 해야죠. 그렇죠. 좋든 나쁘든 일단 확실하면 사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 물어보겠지만 3%는 그냥
살 때 일단은 한 10% 정도 사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다면 10억 돈 된다면 10%도 1억이지만 네. 그러면 뭐 한 종목 1억으로 딱 한정해서 한다든지 최대 네. 돈이 10억이라면 그래도 돈이 일반적으로 한 1억 정도라면 한 2천 정도는 20%는 사야만 이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가 아무리 모아가봤자 세 번을 모아야 거의 9%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모아가려면 기업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럼 셀트론 헬스케어는 셀트론의 바이오 시밀러를 한 것을 여기에 있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셀트론이 이제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시너지가 그래서 나겠죠. 시너지가 나니까 같은 회사 뭐 회사들 사업부로 분리된 건 마찬가지 그런 네네. 개념의 법인인데 그러면 지금 뭐 램시마부터 시는 뭐 두룩시마도 전체적으로 계속 셀트론은 이렇게 성장은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경쟁이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가격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고성장주들은 주식이 많이 빠지면 바닥에서 사놓으면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성장이 멈추지 않으면 그 전고점, 사전 고점 거의 돌파해버려요. 그럼 이 주식은 2021년도 1월달 16만 7천인데 이것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전 2018년까지 성장률을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16만 7천을 돌파를 못한다고 일단 보고 접근에 이 성장은 2018년도 벌써 이미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18년도 끝났다. 그러면 올라가면 이 고점을 18년도 고점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13만 원대를. 그러면 그 전에 보면 평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한 10만 원대 초반은 이제 갈 수 있다. 그럼 주로 일반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5만 천 원이 이제 저가니까 2배니까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사면 한 뭐 수익률은 50% 내외 30%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살 때 계속 올라가서 조금씩 사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돌파를 아직 최근에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한 번에 사버리고 눌림목 할 때 눌림목을 잘 지지하고 다시 턴해서 돌파해버리면 돌파, 지지, 돌파라는 패턴이 주식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돌파를 해갖고 저항선 돌파를 해요. 그럼 돌파하면 사면 되거든요. 돌파는 하긴 하고 그럼 눌림목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림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눌림목 주매고 다시 턴해서 그 내가 산 가격 돌파하면 거기서 추가로 사면 되거든요. 타이밍이 그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술적으로 보면 7만 5천에서 7만 7천 원대가 여기가 돌파를 하는 거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일단 샀으니까 3%를 7만 8천 이상을 가면 일단은 10%를 채우고 그 다음에 지지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22편 7만 3천을 지지해주고 다시 랠리를 하면 그때 다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가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도 초보자들은 단가를 초기에 일단 하고 잘 가는 걸 추가로 더 사서 가야만 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있다가 7만 8천 원 돌파하면 추가 매수해서 한 20%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3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웅님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7만 8천 원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니까 최대 20%까지 가능하시고요. 지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수익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건데요. 네. 채팅창 보니까 이건 앵커님을 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첫날이라. 목요일, 금요일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만 나오시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그 저녁에. 대타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고정 이건입니다. 맞아요.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이건 앵커님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이고. 매일 오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 시청률 400명 찍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차 여러분들 목표가입니다. 예. 많이 많이 불러와 주시고 네.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죠. 우리 졸파고 TV님께서 선익 시스템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네. 매수가는 37,000원이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세요. 6월에 이슈가 생기면 빠져나오고 싶은데 단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은 선익 시스템도 잘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45,000원 아주 날카롭게 딱 찍더니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시청자님께서도 그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6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애플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또 잠기네요. 네. 예, 애플 수 그 있어요. VR 그 헤드셋 출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사실 이 XR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XR에 대해서도 그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어느 정도 살펴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언론 소식을 좀 봤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이슈대로만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설령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거 사용하면은 많이 어지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뜨겁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뜨거우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약간 지연됐다는 얘기를 옛날에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뭐 멀미가 날 정도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럴 얘기하는 것 거 같아요, 보면 근데. 사실상 흥미롭게 그냥 뭐 흥미롭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꾸준히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꾸준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상태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기업이 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업들도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를 좀 더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기존에 올라갔던 패턴들이 애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시점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통해서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이때부터 좀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45,500원대까지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이 여기에서 만약에 34,400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33,000원까지는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6월의 이슈에 대해서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 일단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6월에 기대하고 계시는 애플에 대한 이슈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슈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그려주셨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이슈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45,000원 정도 좀 뛰어오를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추천드렸고요. 34,000원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WWDC, 그러니까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지금 찾아보니까 5일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태라서. 그러네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날 겁니다.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내일밖에 우리는 시간이 만약에 없는데. 내일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반응인지는 나와봐야지 알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전에 큰 기대감으로 했던 뭐 누리호 3차 이런 거랑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한 번 오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내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때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6월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진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십시오. 지금 거시면 돼요. 맞아요.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서 또 다른 종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박님께서 이번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기 자주 오십니다. 저녁에. 그래요? 이 시간대? 금요일도 좀 오세요. 저보러 오시는 걸걸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는 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시죠. 좋습니다. 네. 자, 종목은 SFA예요. 38,600원에 비중은 10%. 그러니까 4만 원대 가면 아래로 밀리고 이러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자, 지금 저 가격대에서 사신 겁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다시 지금 최근에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떨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 영역입니다.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4만 원 밀려고 4만 원 밀려고 하면 네. 이번에 또 한 팔 밀릴까 이게 바로 한번 이제 더 밀리나요? 밀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네. 밀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밀릴지 않을지 그걸 네. 이제 기술적으로밖에 단기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봐서 네. 이 업종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업종은 반도체 그쵸. 패키징 회사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패키징 아직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마지막 칩을 이렇게 뭐 묶는 거거든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물량이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재고가 계속 쌓이는데 재고 쌓이면 감산하면 그 후공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다른 쪽에 뭘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 회사는 그 상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장비가 대규모 수주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당장 매출은 근데 이제 좀씩 앞으로 나올 건데 네. 그러면 길게 보면 당연히 이 박스권 돌파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성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좀씩 인식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 보여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컨센서스를 딱 보니까 23년도는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30% 늘고 그 다음에 또 26% 또 늘어요. 그럼 24년도는 매출액이 올해는 10%밖에 안 느는데 내년에는 18% 늘고 그다음에 15%는 15%면 많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성장이 거의 1%대 뭐 이러잖아요. 매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그럼 사상 고 5만 천대거든요. 당연히 돌파한다고 봐고 네. 길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일단 펀더멘털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고 시가총이 지금 1조 4천억입니다. 네. 1조 4천억이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는 한 5배 정도 영업이익에 이제 올해 2천억이니까 2조가 하면 10배잖아요. 그럼 1조 4천이면 내년에 한 전년 3조가 나오면 1조 5천억? 그럼 지금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매출 성장이 하니까 또 10배 이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주식은 일단은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분석을 하면 아주 이게 이제 손가락 3개만 세면 내가 주식은 차트로 잘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2월에 고점 47,300원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에 저점이 3번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22년도 고점에 저점이 딱 3번 나오죠. 네. 이게 동방분사 3,000파동이라는데 3번 나오는데 스토캐스틱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또 3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바다 1번이 나왔고요. 그다음 2번, 요 3번째 나오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3번 나오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반등하든지 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파동이 네. 조정받아요. 이제 첫 번째잖아요, 여기. 앞으로 2번째,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인데 이번에는 올라간다. 다음 주부터는 양봉 떠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4만 천 원이 돌파하면 시세가 바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경우는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더 사야 되는 거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손절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평선 38,500원 드릴 테니까요. 보유했다가 일단 47,000원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못 가도 45,000원 가니까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만 원대까지 가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대까지요. 그럼 이제 그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10% 하는데 정도 더 해야 되죠. 10% 추가 저는 매수. 10%산 주식은 사지 말라 그럽니다. 왜 찔러 보냐고. 좋은 거 확실하게 가라. 오른 거 모르면 확실하게 좋은 종목 그냥 많이. 대충 돈을 던지듯이 네. 확실하게 베팅이잖아요. 툭, 네. 또 맞아요. 툭 던져놓으면 돈은 못 버는 거죠. 음, 도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있으면 사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하고 본인도 이제 이해하면 네. 그러면 내려올 때 오히려 더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SFA 관련해 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좀 길게 가져가셔 가지고 5만 원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500원 잡아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4만 원에서 못 들고 가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이해합니다. 답답하다고 미리 팔지 않고 딱 진단 받으니까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한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계속 열어둘 거고요.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특별 진단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종목에 좋네요. 대해서는 두 분 모두에게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SPG 한번 살펴볼까요? 테리우스 님이 보내주셨고요. 잘생기신 분께서. 매수가는 32,900원에 네. 비중은 10%이고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 매수했는데요. 단기, 중기,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네. 뭐 현대차 로봇 투자 얘기 나오고 정부에서 힘실어주면서 갑자기 크게 뛰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좀 조정받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반등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가 괜찮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자, 이제 요 수익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 종목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나올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좀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좀 그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감속기, 그러니까는 그 로봇 관절과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그런 기업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력사가 좋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빵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다만 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네. 3월부터 굉장히 그 크게 상승을 했던 거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구간이다. 시세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좀 눌리면서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흐름은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을 때 4만 원을 만약에 이 전고가인 4만 450원을 돌파를 못 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많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오히려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3월에서 4월 때 올라갔을 때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최근에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지금 조정 구간, 그러니까 3월 말부터 4월까지 조정을 했을 때 매집 주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수급 주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이 기업 말고도 뉴로메카도 많이 네.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좀 어떤 산업까지 좀 펼칠 수 있냐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상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재무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 기대감으로만 좀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첨단 산업 그 전략 1.0을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리고 업체들마다 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킨다 한다면 로봇 산업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산업용 로봇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용 로봇 중에는 지금 뭐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산업용 로봇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1조가 좀 시가총액이 1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옆나라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에는 몇십조가 됩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만큼 가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의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받을 정도의 그 성장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업황만 좀 잘 확인이 되고 정부에서 잘 받아주고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만 잘 이루어진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SPG나 기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테마 이슈로 3월 달에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단기로는 4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4만 원이면 절대 작은 구간 아닙니다. 여기에서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만 잘 안착을 하고 4만
500원으로 만약에 이제 터치를 해서 안착을 하고 조금씩 올라간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지금은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 좀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을 만약에 감행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고 좀 첨단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됐는데 그 지지부진하고 좀 약간 별 반응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3만 원 아래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게 발표 나고 시점이 이탈을 하고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정책이 중요하네요. 같아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그렇군요. 게 로봇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 로봇 정책에 기대감 가져가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해 주셨어요. 4만 원이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길게 보면 4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3만 원 아래에서는 손절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협동 로봇 봤고요. 또 이번에 종목 보면은요. LNF 올려주셨는데 LNF, 현경님 거예요. 네. LNF 뭐 35만 원 뭐 엄청 올라갔다가 LNF.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맞아요. 다시 좀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언제 26만 원. 사셨을까요? 26만 원? 26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네. 바닥인가? 이러고 사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30%입니다. 비중이 적지가 않으시죠?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목표가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6만 6천 원에 1.4%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은 좀 거래량이 최근 급등했을 때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네요. 어떻게 볼까요? 양극재의 이제 에코프로 BM, 네. LNF, 그다음에 포스코 푸첸 네. 여기 세 개가 핵심이죠. 물론 이제 세일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LG하고 통해서 양극재를 직접 조달하고 삼성 SDI도 이제 양극재 50% 정도를 조달을 합니다, 직접.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따로 이렇게 양극재 하는 회사는 세 개 회사가 그 전에는 이제 처음부터 2차 전지 쪽 이제 2차 전지 말고 핸드폰은 에코프로가 1등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LNF가 요 둘이가 주로 있었는데 그랬군요. LNF가 실적이 좀 늦게 적자가 많이 나오고 공장 증설이 좀 늦어서 적자가 많이 나오고 그랬다가 이제 흑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양극재는 포스코 푸첨이 최고 1등입니다. 앞으로 25년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더라도 이 기업은 그룹사 뭐 재벌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증설하면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세력체들도 재벌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밸류뿐만 아니라 25년까지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보다는 저평가돼 있고요. 네. 포스코 푸첸보다 절대적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실적 보면 그런데 주가는 덜 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에코프로 지금 포스코 푸첸은 지금 저가 25년 저가 대비해서 50배 올랐고요. 이것도 물론 5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은 주식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갈지를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는데 여기서 첫 출로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샀다면 네. 에코프로 한 번도 안 사보고 처음에 샀다면 뒷북 투자를 한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맨날부터 이렇게 실적 나온다 다 알려줬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높게 샀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실제로 15년도 8월부터 2차 전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가격의 저가에 100배는 다 갑니다. 제가 이렇게 16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 100배 갔으니까 에코프로 200배 갔고요. 네. 그다음 포스코 푸첸은 지금 50배 올라와 있고 대다수는 나머지 뭐 이제 이번에 양극재 말고도 30배 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많이 있으니까 이 알려주셨어요. 종목도 5천 원이 그때 저가였어요. 네. 그럼 100배면 50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보장돼 있다 저는 99.9% 150만 찍는 거 봅니다. 25년도 찍을지 올해 찍을지 그건 정확한 것은 예를 들면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50만 언제 갈까? 그럼 지금 26만 원 오시면 더블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한 2, 3년은 기다려서 내가 더블을 먹어도 괜찮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또 3개월도 우리나라 투자 3개월 못 견딘다면 이제부터 손절가도 중요한 거죠. 예. 반대 제가 지금 요즘 방송 4월 말에 5월부터인가 모닝쇼 거기서 내년까지 반타작 난다 그러거든요. 네. 에코프로도 52만 원에 그날부터 급등했는데 아침에 제가 63 당기고 최종 목표가 78만 75만 원 팔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괜찮아요. 8월까지. 근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은 손절을 할 것 같으면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절 가격은 25만 원이고요. 25만 원 손절 가격이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1만 원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제가 장기적으로 50만 원 얘기했다고 그것은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나는 내려갔을 때 더 사고 싶다. 그러면 30%인데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 판단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손절가, 목표가는 잘 되면 30%. 일단 양극재들은 모멘텀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전 고점, 최근 고점 돌파를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반등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퓨처엠이 가장 탑픽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LNF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장기로 보면 50만 원이랍니다. 야, 그러니까요. 혹하죠. 묶어 더블로 가야죠.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네, 묻어놓고 가야죠. 2, 3년 뒤에 이렇게 딱 열어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전략이 싫으시다. 그러시다면 이제 손절가 25만 원, 그리고 목표가 31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좋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코프로 HN요. 네, 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7,000원에 20%. 57,000원에 20%? 네. 그러면 이거 9만 원 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더니 기다리셨어요. 계속 빠져가지고 아. 지금은 무서워서 네. 지금 이럴 조금이라도 수가. 이익이 있을 때 팔아야 네. 되나 해서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고 지금 그 이후에 너무나도 지금 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 수익을 지금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정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혹시 언제 때 매수를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작년 작년 8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지금 오래 가지고 계시네요.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한 거의 2000% 증가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재무적으로 그만큼이 앞으로 더 나올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산업적이나 시장적인 부분들 기업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거든요. 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뭐 획기적으로 이전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그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 증설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뭐 이 기업이 2차 전지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환경 사업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설비에 투자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은 기대감은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좀 조정 구간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20%는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일단 10%로만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좋지만은 주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길어지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비중을 한 10%는 좀 가져가시고 매도를 좀 하시고 나머지로는 제가 봤을 때는 55,000원대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는 또 다시 비중을 10%를 또 채우십시오. 55,000원. 네. 네네. 그렇게 이제 채워서 또 다시 이제 뭐 7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반 정도 또 이제 또 매도하시고 해서 이 한 종목을 계속 10%, 20%, 10%, 20% 공략을 하면서 그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좀 레버리지 효과를 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금 구간만 잘 유지를 해주고 그 55,000원대 아래에서만 만약에 지지를 해주면서 잘 흘러가주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모든 성장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부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은 한 10%, 20% 중에 10%는 좀 줄여주시고 만약에 55,000원대 내려오면은 그때 또 10% 넣자. 그리고 다시 이제 7만 원대 상승을 하면은 또 이제 10% 줄여주시고 이렇게 좀 반복하시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좀
수익을 계속 얻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요 가격 라인 안에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잘 유지해 보세요. 분명히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한번 잘 버텨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에코프로 HN과 관련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는 긴장해가지고 가죠. 그런지 1부가 벌써 끝났어요.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이제 2부 때는 좀 더 난리를 쳐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네, 자, 2부. 그러면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 시작할 건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은 저희 특별 진단 받으실 그쵸. 수 있잖아요. 어떤 종목 해드릴 건지 예고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니까요. 이거 신청하신 분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네. 2부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